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중년 여자가 남자들 좋아해서 꼬시는 행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의외로 많은 남자들은 이러한 여자의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몰라서 스쳐 지나간 여성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외롭다고 외치는 남자들 중에는 이러한 인연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영상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최소한 놓치는 인연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처음 만난 중년 여자가 여러분 앞에서 무의식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라면 가깝게 다가가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년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꼬시는 행동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점. 몰래 쳐다본다.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앞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할 만큼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자들은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더라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은연중에 표현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빠르게 이러한 시그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좋은 만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들의 호감 표현들 중에서 가장 흔한 행동은 남자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행동은 남자와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의 적극적인 여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소심하기 때문에 남자의 시선이 느껴지면 빠르게 시선을 피합니다. 남자도 예쁜 여자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끌리는 것처럼 여자도 마음에 드는 남자를 봤을 때 시선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동호회 모임 장소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나를 쳐다봐서 움찔 놀라 다른 곳으로 시선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쳐다본다는 말은 몰래 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몰래 보는 여자도 남자와 시선이 마주쳐서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남자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나를 쳐다봤는지 이유들 묻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여자들 창피하고 무안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아마추어와 고수와의 차이점입니다. 고수는 묻지 않아도 그녀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능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지금 쳐다보는 여자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여자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남자에 대한 호감이 급격히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면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미소들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2점. 주변 상황을 칭찬한다. 여자들이 호감을 느끼는 남자 앞에서 많이 하는 행동인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와 만나는 순간의 모든 것들에 대해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남자와 만나는 날에 비가 오고 있다면 그녀는 저는 이런 비 오는 날을 정말 좋아해요. 만약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나 음료가 가격만 비싸고 맛이 별로일 때 그녀는 음료는 별로지만 이 카페의 분위기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만나고 있는 남자가 너무 좋고 주변에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남자와의 만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자들 배려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여자를 대하는 남자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런 말을 듣고도 그냥 넘겨버리시는 남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주변의 상황을 칭찬하고 있는데 남자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 꼬투리들 잡아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남자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라면 긍정적으로 말해 더욱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여자는 더욱더 이 남자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됩니다. 3점. 가벼운 스킨십. 스킨십은 친밀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볍게 터치를 합니다. 호감이 가는 남자에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를 보면 마음이 없다면
이런 스킨십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예전보다 이런 터치가 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나에게 호감이 상승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 상태에서의 이런 스킨십입니다. 이건 그냥 술에 취해서 하는 주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맨정신일 때들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술 취해서 가벼운 스킨십을 남발하는 여자라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5점 솔로임을 밝힌다.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싱글임을 강조하기도 하고 친구 중에서 자신만 솔로라는 사실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남자들 사건지가 오래돼서 이제 사귈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와 같은 말을 통해 나는 혼자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도록 유도합니다.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고 무의식 중에 내뱉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엔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는 심리입니다. 솔로라는 것을 알아야 나에게 관심을 가질 텐데 데이트 신청을 할 텐데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그녀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면 바로 눈치채야 합니다. 6점. 과거 남자친구 얘기들 한다. 여자는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 자신이 과거에 만났던 남자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남자가 직업이 좋았다든지 키가 크고 잘생겼다든지 엄청나게 잘 챙겨줬다는 이야기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이 남자에게 관심은 많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도 정말 잘난 남자들이 탐을 내는 멋진 여자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의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놓치면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과거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도 질 수 없다라는 생각에 과거 여자친구 이야기를 그녀에게 한다면 그녀와의 만남을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여자는 과거의 남자친구 얘기들 쉽게 하지만 남자의 여자친구 얘기들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이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자신을 놓치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이니 남자들은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7점. 사진 찍기. 같이 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추억을 남기고 싶어하는 경우입니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한다는 것은 남자를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나와 대화를 할 때 자주 리액션을 해주고 많이 웃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하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유머도 아니었는데 막 나를 때리면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여성이 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러한 행동을 여자가 한다면 분명히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표현을 알아차려야 애인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자가 안달나서 먼저 애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넣고 흔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작은 터치들과 시기적절한 입맞춤으로도 격렬함과 황홀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자가 안달나서 먼저 애원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가 먼저 안달나서 애원하게 만드는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드럽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연인과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그녀에게 살포시 미소 지으며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연인과 이마나 콧등을 마주 대기도 하며 그녀의 얼굴에 가볍게 손을 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키스를 하기 전에 입술에 힘을 빼고 살짝 뽀뽀를 해보세요. 이 단계에서 서로 교감하며 분위기를 만듭니다. 내 파트너에게 이제 시작한다는 적당한 긴장감과 참게 기대감을 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게 되거든요.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자기 훅 들어간다면 당황스럽고 놀랄 수도 있으니 가벼운 터치와 가벼운 눈 맞춤으로 먼저 신호를 보내고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가세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키스와 격렬한 눈 맞춤은 나중을 위해 잠시 미뤄주세요. 첫 번째 과정에서는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분위기를 형성하며 내 파트너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손으로 터치를 시작합니다. 손으로 그녀의 몸을 어루만진다고 해서 내 파트너의 몸을 밀가루 반죽하듯이 마구 주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이곳저곳을 어루만져 주세요. 서로의 손길이 익숙해지도록 편안하게 슬쩍슬쩍 터치하면서 내 파트너가 허락한다면 파트너의 몸을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죠. 손을 한 곳에 머무르지 마시고 발가락부터 어깨까지 파트너의 몸을 구석구석 어루만져 주세요. 입을 맞추고 있을 경우 그녀의 허리와 어깨를 위아래로 부드럽게 터치하고 입맞춤 후에는 다리, 허벅지 등을 터치하면서 그녀의 흥분도와 기대감을 조금씩 끌어올려 주세요. 세 번째, 흥분 유지시키기. 흥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도 증지만 여자는 후각과 청각이 예민한 경우가 많으니 그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담백하게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녀와 눈을 마주 보고 작은 미소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사랑의 표현들을 하며 그녀를 더욱 사랑에 빠지고 애타게 만듭니다. 물론 분위기에 맞지 않는 주제나 대화를 해서 이상한 얘기로 빠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짧은 사랑 표현과 반복적으로 가벼운 터치를 하면 그녀는 점점 더 흥분되고 달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을 움찔움찔하며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머리를 넘기며 마사지해주기. 먼저 파트너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살포시 넣어서 가볍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내려 보세요. 파트너의 머릿결을 느끼면서 부드럽게 진행하면 사람의 가장 예민하고 감각적인 부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내 파트너는 포근함을 느끼면서 당신의 손길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난 후 미용사가 머리를 감겨줄 때 노곤하면서 몸이 풀리고 포근한 감정이 드는 것을 모두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별로 교류가 없던 사람이 해도 그런 포근한 감정이 들고 아쉬움이 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면 얼마나 좋은 감정이 될까요? 머리 터치와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세요. 만약 그녀의 머리가 곱슬기가 있거나 묶여 있다면 머리카락이 엉켜 있거나 손가락이 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머리를 넘기던 손을 귀 주변까지 내려서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겨주듯이 행동해주세요. 이때 귀까지 살짝 터치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녀는 흥분이 고조되면서 동시에 당신에게 포근한 감정을 느끼며 몸을 맡기고 싶어집니다. 다섯 번째, 예민한 부분에 입 맞추기. 입술 말고 다른 예민한 부위들에도 입을 맞춰주세요. 이때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곳으로 가도 괜찮은지 파트너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죠. 급하게 움직이다가는 파트너가 싫어하거나 원하지 않는 곳에 입맞춤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입술부터 시작해서 턱 라인까지 천천히 내려와 보세요. 그녀의 귀와 이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목으로 내려오면서 예민한 부분을 자극시켜주면 여자는 은근히 설레기 시작하면서 짜릿한 감정에 몸이 달아오르게 됩니다. 목이나 귀 같은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위라서 작은 자극에도 큰 쾌락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이 예민하게 느끼는 부위 4위가 목이라고 조사되기도 했죠. 이때 목만 서비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귀를 반복해서 자극해주면 흥분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고 귀에 임김을 훅훅 불어넣으면 흥분이 다시 식을 수도 있고 침을 너무 흥건히 묻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부드럽고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청각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짧고 담백한 사랑의 표현들을 귀 가까이에서 해주시면 분위기와 흥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넌 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이야. 너와 하루 종일 이러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귀와 목에 임김을 살짝씩 불어넣으면서 맡으면 그녀는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살짝씩 깨물기. 위의 단계에서 목을 살짝 깨물었던 것처럼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는 동안 귀와 목 그리고 입술 등을 살짝씩 깨물면 그녀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사랑을 나누다가 상대를 손들으로 핥히거나 깨물고 싶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은 여성에게 더 강하다고 하는데요.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홍콩에 다다를 무렵
입맞춤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져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남성은 부드럽고 가볍게 살짝씩 자국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만 깨문다고 하죠. 킨제이 보고서에서도 사랑을 나눌 때 상대방이 깨물어주면 더욱 흥분하게 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성의 손과 발 같이 신경 쓰기 쉽지 않은 부위까지 하나하나 입 맞춰주고 그 끝을 살짝씩 깨물어주고 강한 선고대로 알려진 발가락이나 밭뒤꿈치 부분을 깨물어준다면 내 여자의 그곳은 촉촉하게 젖어서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깨물어서 고동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살짝씩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깨물어 주세요. 7번째 단계들을 조합하기. 손이 항상 같은 위치에 있거나 계속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금방 질리게 마련입니다. 가벼운 입맞출부터 살짝씩 터치하기와 깨물기, 사랑의 단어를 속삭이면서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기 등등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섞고 조합해서 그녀의 흥분을 고조시키고 더욱 안단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몸이 달아올라 빨리 그녀의 동굴 탐험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남자의 참을성은 여자를 더욱 애타게 만들고 안단나게 만듭니다. 남자는 5분이면 저정에 갈 수 있지만 여자는 보통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나는 10분에 알차게 사용해보세요. 말로 들으면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녀의 몸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10분이란 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8번째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앞의 과정들을 통해 파트너를 애타게 만들어 여러분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절제를 느끼는 파트너를 보고 뿌듯하면서 내 여자를 만족시켰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난 뒤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사랑을 나눈 뒤에 금방 식어버리지만 여자들은 오히려 이때 가장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목적이 끝난 남자가 떠나가 버릴까봐 불안한 것이죠. 이때 파트너를 껴안고 미소와 함께 가벼운 입맞춤을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나눴던 사랑이 너무 좋았다고 말해주시면 당신의 파트너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처럼 짜릿하고 좋았던 잠자리가 계속 기억에 남아 다음에도 당신을 애타게 찾고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안달나서 애원하게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맞습니다. 남자만 봉사하는 것 같고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녀와 주거니 발거니 하면서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고 서로의 몸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이 시간이 짧고 아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10분의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서 그녀와 나 모두가 만족하는 환상적인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인 감자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감자가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감자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최악의 궁합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계란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에너지를 증강시키고 건강을 지키는 많은 영양소를 품고 있는데요. 영양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감자야말로 농산물 분야에서 최고의 영양 가치를 지닌 식품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감자는 6월부터 9월까지 제철을 맞은 자가 영양가가 가장 풍부합니다. 감자의 효능에는 감자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에 도움을 주고 몸속 노폐물의 처리를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해줍니다. 감자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하루에 중간 크기 감자를 3개 정도만 먹어주면 피로를 막아주고 감염과 싸우는데 필요한 비타민 양의 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 구운 감자 1개에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사과보다 2배나 더 많은 양입니다. 또 감자는 중간 크기 1개에 55칼로리밖에 되지 않아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감자는 섬유질이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껍질째 삶은 감자 한 개에는 바나나 한 개의 섬유질보다 5.5배 더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감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자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감자전과 감자튀김입니다. 감자전과 감자튀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인데요. 감자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전분이 문제입니다. 감자 자체가 고탄수화물 음식인데 전분까지 사용해서 만든 감자전은 더 높은 고탄수화물 음식이 됩니다. 고탄수화물 음식은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이고 감자전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름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인체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쌓여 암과 치매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감자튀김도 같은 이유입니다. 튀김은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튀겨도 건강에 좋을 수 없습니다. 기름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감자를 튀김으로 자주 먹으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자전과 감자튀김은 가급적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감자조림입니다. 간장으로 조린 감자조림이나 매콤하게 만든 감자조림을 반찬으로 많이 해주시는데요. 감자를 조림으로 만들면서 설탕과 무엇, 올리고당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쌓여 염증을 유발시키는데 밀가루만큼 꼭 줄이고 관리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감자조림은 피해 주셔야 하는 아이들 반찬입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감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한 패스트푸드의 배달 음식인 햄버거와 감자튀김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가격과 배달이 빨라 자주 드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감자튀김과 탄산음료 콜라는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감자에는 전분질이 많아 이미 위 속에서 팽창감과 포만감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설탕 성분이 많은 탄산음료는 다량의 탄산가스와 거품을 가지고 있어 장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인 감자튀김과 많은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 탄산음료는 혈당을 높이는 건강에도 최악인 음식입니다. 또 감자나 고구마를 드실 때 목이 막혀서 음료수랑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자는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감자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째 삶아 먹기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감자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은 열을 가하면 파괴되지만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에 둘러싸여 보호되기 때문에 가열에 의한 손실이 적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찬물에 넣고 쪄야 비타민C 손실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자는 껍질째 삶아서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 차게 식혀 먹기입니다. 삶은 감자를 식히면 저항성 전분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익힌 감자를 24시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면 소화성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전환되면서 저항성 전분 비율이 57%까지 증가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 시간이 느리고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는 삶아서 24시간 식혀서 드시면 더 건강하게 감자를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기입니다. 감자는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게 되면 아크릴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발생합니다. 감자를 삶거나 찌는 조리를 할 때 12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튀길 때도 160도, 오븐에서는 200도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우유와 함께 먹기입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A가 없고 단백질 지방은 적습니다. 감자에 부족한 비타민 A 성분은 우유가 보충하고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C는 감자가 보충해주. 감자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적고 또 치즈에 부족한 마그네슘은 감자에 풍부합니다. 감자와 치즈도 함께 먹으면 영양소 보완 및 쌍승효과를 얻을 수 있어
최고의 궁합입니다. 지금까지 감자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섭취 방법, 또 감자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감자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